안녕하세요. 생활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리는 생활녀입니다. 다들 굶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하지만 옛말에 굶으면 큰일 난다, 몸에 안 좋다, 힘이 안 난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은 과학적 근거로 간헐적 단식이 대체 왜 좋고 굶으면 어떤 점이 좋아서 하라는 건지 오늘 그 부분을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의 건강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마지막 식사를 마친 후 8시간부터 시작해서 18시간, 48시간, 그리고 마법의 72시간까지 이 모험을 통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끼니 사이에 간식과 야식까지 먹는 것이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하지만 원시시대에는 사냥의 결과에 따라 식사시간이 결정되었어요. 그러니까 굶주림은 우리의 조상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고 우리 몸은 바로 그런 환경에 맞춰 진화해 왔답니다. 그렇게 진화한 결과 굶을 때와 먹었을 때 우리 몸이 활성화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는 흔히 먹으면 몸이 회복되고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험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사실들을 발견할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4시간은 소화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몸이 음식을 처리하느라 바쁘죠. 이때는 단식이라고 볼 수 없어요. 혈당은 높고 장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지방은 천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상태는 단식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8시간이 지나면 소화 작업이 끝나고 혈당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공복 혈당을 체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8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진짜 공복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루에 적어도 8시간은 금식하면 우리 몸도 조금 쉴 수 있겠죠. 12시간이 지나면 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완전한 공복 상태가 되면서 포도당은 부족해지고 지방은 녹기 시작해요. 바로 이때 마법 같은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아이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근육 성장, 피부 재생, 심지어 노화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12시간의 공복은 마치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드는 시간과 같죠. 그래서 12시간의 공복은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관절, 근육이 다 새로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녁 8시 이후에는 먹지 말라, 특히 저녁 식사 이후에는 먹지 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18시간이 지나면 이야기는 더욱 극적으로 변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케톤체가 증가하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는 몸이 갑자기 열을 내거나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바로 그때가 지방이 연소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단식을 하면 미세염증이 있는 분들이나 체중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모험은 오토파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오토파지는 스스로 먹는다는 뜻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쓸모없는 세포들을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18시간이 넘어가면 이 죽어가는 세포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세포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단식을 하면 피부가 더 맑아지고 심지어 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4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단식의 깊은 바다로 빠져듭니다. 장내 음식물은 거의 사라지고 간과 췌장도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장내에 과다하게 증식된 세균이나 곰팡이 등을 죽이는 천연 살균제가 나오게 되고 항산화제도 조금씩 나와서 몸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번 더부룩하다거나 가스가 차거나 변비가 심하다는 분들의 증상이 이때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에 틈새가 벌어지는 장누수나 매번 장에 트러블이 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민한 장도 그 틈새를 수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심장과 뇌도 이 시기에 많이 복구됩니다. 이 시기에는 BDNF라는 성분이 충분히 방출됩니다. BDNF는 뇌의 유연성과 신경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4시간 동안 굶으면 이러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48시간과 72시간의 단식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몸이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더 활기차고 생생해집니다. 성장 호르몬과 줄기세포가 활성화되어 우리 몸에 손상된 부분을 재생시키는 마법 같은 과정이 일어납니다. 72시간이 지나면 면역세포의 재생이 최고조에 달하고 심지어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단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히 당뇨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6시간 먹고 18시간 굶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단식 중에는 충분한 물과 소금,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굶는 것은 우리 몸에 새로운 시작을 주는 것이니까요. 이 모험을 통해 여러분의 신체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해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몬은 1년 반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해왔는데 저녁과 아침 사이에 최소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며 이를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나서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즐겼는데 이 방식을 통해 아침에 느끼는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었고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조진아는 1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 후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단식을 했는데 이를 통해 탄수화물과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조진아는 때때로 하루 종일 뼈 국물만 마시며 단식을 하는데 그녀에게는 이것이 신체적인 결과보다는 정신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조진아는 자신의 식습관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다프네는 2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단식을 했습니다. 그녀는 단식을 통해 몸이 생각보다 자주 음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전에 느꼈던 약함이나 배고픔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다프네는 또한 단식이 지루함을 느낄 때 음식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48시간 이상의 단식을 경험한 라엘은 이를 통해 아침에 위장 통증이 사라지고 운동을 할 때 에너지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라엘은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호르몬 불균형과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을 일찍 먹으면 다음날 아침 위장 통증 없이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운동 후에 에너지 수준이 높아진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5년 이상 단식을 실천한 스티브는 자신이 개인 트레이너로서 운동 전에 단식을 하면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더 민첩하고 덜 무거운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스티브는 고객들에게도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조언하며 단식이 근육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하루 동안 섭취하는 총 단백질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2년 이상 단식을 해온 가비는 뇌의 명료함과 혈당 안정화에서 큰 이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저녁과 다음날 아침 사이에 약 15시간의 단식을 하는데 이를 통해 뇌 안개가 사라지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단식을 통해 혈당이 안정되어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식사 선택에 더 신중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간헐적 단식이 에너지 수준의 향상, 식습관의 개선, 정신적 명료함,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각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방식에 따라 단식의 효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지식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일부터가 아닌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생활녀였습니다.